대통령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예. 저도 처음 알았네요. 지난 28일에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가진 수도권 고속철도, 이른바 GTX라고 하죠. 수서 평택 구간 기공식에 참여했던 김문수 경기지사가 GTX 사업이 5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을 불도저라고 하는데 그렇게 간이 큰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뭐 아주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문수 지사가 나름대로 친이계 유력한 이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그 요즘 뭐 CM송 간 때문이야. 뭐 그런 노래가 한창 유행이었죠. 그 축구 선수, 차두리 선수가 나와가지고 광고하는. 그거 저도 뭐 하도 여기저기서 나오니까요. 저도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간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수도권 고속 철도가 안 되는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의 간 때문이라네요. 이명박 대통령은 간이 큰 분이 아닌데 김문수 지사는 간이 큰 것 같네요. 이분이 뭐 대통령 되고 싶어서 이제 배는 게 없는 건지 대통령 되려면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하고 아직까지는 관계를 좋게 지내는 게 좋을 텐데요. 대선 후보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어쨌건 뭐 당내 최대 지분을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데 그 경선을 해야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지지율도 많이 안 나오잖아요. 김문수 후보, 김문수 지사, 박근혜 씨하고 비교하면 아직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지지율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하고 좋게 지내는 게 여러모로 좋을 텐데요. 근데 뭐 간이 이제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봐도 뭐 영양가는 없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하고 잘 지내는 게 대통령 되는데 뭐 별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이명박 대통령하고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얘기를 뭐 이망 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건데 막 가기 시작한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네요. 그 김문수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삽질한다는 소리다. 이거 금시초문이네요. 제일 좋아하는 말이 삽질인 줄 알았는데 제일 싫어하는 말이 삽질한다라는 소리라네. 진짜 삽질하고들 있네요. 근데 아무튼 4대강 사업으로 삽질하는 것에 대해서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삽질한다는 소리를 제일 싫어한답니다. 그 제일 싫어하는데 삽질하는 건 뭔가요? 아니, 삽질은 좋아하는데 삽질한다는 소리는 싫어하는 건가요? 이분들의 정신세계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아무튼 뭐 이명박 대통령께서 삽질하는 것을 욕하면 안 한다고 하셨다. 뭔 말인가요? 이명박 대통령 삽질하는 것을 욕하면 안 한다. 삽질을 이제 하니까 삽질하니까 그 요구 더 먹기 싫어서 이제 안 한다. 그래서 임기 내에 4대강 한다고 요구를 먹었는데 GTX 하면 또 굴파고 삽질한다고 욕 먹을까봐 겁먹어서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근데 삽질한다는 욕한다고 겁먹을 뿐인가요? 뭐 아무래도 뭐 김문수 지사가 저보다야 이명박 대통령하고 더 친하시니까 잘 아시겠죠? 뭐 잘 아실 거라 봅니다. 근데 삽질하는 욕 먹는 게 걱정이 돼가지고 삽질 안 하실 정도 분이면은 4대강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을 텐데요. 제가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오늘 땡방뉴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삽질한다는 거 싫어하는 소리를 싫어한다는 분이 삽질하다 또 일 내셨네요. 뭐 이제 곳곳에서 일이 터지고 있습니다. 뭐 다 예견된 재앙이었기 때문에 뭐 많은 전문가들 시민단체에서 삽질하면 큰일 날 거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삽질하시다가 결국 외관에서 다리가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는 게 참 오랜만이네요. 제가 뭐 방송할 때마다
김영삼 전 대통령, YS가 생각난다, 뭐 이런 얘기를 간혹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모처럼 다리 붕괴 소식이, 참, 뉴스를 또 장식을 했습니다. 이게 뭐, 무슨 컨셉인가요? 한나라당 출신 대통령들은 뭐 다리 하나쯤은 하나 부러뜨려 놔야 뭐 직성이 풀립니까? 이게 역사성이 있어요, 뭐 무너뜨리는데. 예전에 뭐 기억을 하시는 분들, 뭐 우리 땡방뉴스 애청자분들이 다 고령인 분들이 많으시죠? 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무너뜨리는데 이분들이 일가견이 있어요.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이 됐죠. 제가 뭐 여기 홍대 근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홍대 근처에 와우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와우 아파트 한번 무너져가지고 또 한참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뭐 이분들이 집권하시면 일단 무너뜨리고 보는 그 이제 백미는 김영삼 대통령이었죠. 뭐 안 무너뜨린 게 없었습니다. 그죠? 저격수 킬러님, 상품백화점 다 기억하시죠? 상품백화점 무너뜨렸죠. 무너뜨렸죠. 성수대교 무너졌죠. 대구 지하철 가스, 도시가스가 폭발해갖고 난리가 났죠. 아현동에서도 그때 도시가스 폭발하지 않았나요? 하여튼 육해공 그냥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온갖 곳에서 재난이 벌어졌는데 뭐 그 시절이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또 다리 하면 또 인연이 있는 게 뭐 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긴 하지만은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 이승만 대통령 때였죠. 이승만 대통령 때 한강 인도교를 무너뜨려가지고 또 우리 국민들을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군인들까지 사실상 뭐 학살이죠. 자기들 살겠다고 인민군한테 잡혀갈까봐 나라 버리고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면서 다리를 폭파했던 이런 또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다리하고 좀 가까우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다리하고 뭐 원수진 일이 있는가? 강남 쪽 분들하고 친해가지고 다리가 뭐 별 필요가 없어서 그러나 한강 건너갈 일이 없어서 그러나 뭐 잘은 모르겠으나 왜 이렇게 다리가 무너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외관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호국다리죠. 또 놀라운 거는 이게 뭐 한국 근대사 문화재라고 하네요. 문화재예요, 문화재. 또 이명박 대통령 또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이제 문화재 손보기. 이거 숭례문은 불지르는 걸로 시작을 하더니 이제 문화재 전국에 있는 문화재들을 다 뭐 아작을 내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일이 결국 벌어졌습니다. 뭐 온 국민이 다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뭐 이 이야기 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삽질하면 어떻게 되나? 오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 다리 무너지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요. 뭐 큰 문제가 아닌 건 아니죠. 그것도 큰 문제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네. 지금 휴전선이 무너질 판입니다. 휴전선이 무너질 판이에요. 제가 이거 6.25 때 이거 삐라 뿌리고 그러면 또 사고 나지 않겠냐. 토요일날 조심하셔야 된다. 지난주에 방송을 했는데 뭐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비가 많이 내리고 태풍이 불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는 뭐 뿌렸다는 보도도 있는데 뭐 어쨌건 간에 뭐 6.25 기념 삐라 뭐 사고는 안 났어요. 뭐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큰 사고가 났네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북한 최고 지도부를 예비군 사격 훈련 그 표적지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게 뭐 참 북한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건 뭐 이제 또 그에 못지않은 또 사고를 치셨네요.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가 또 심각한 양상으로 안 그래도 지금 심각한 판인데 뭐 뭔 일이 나도 날 이런 판에 불난집에다가 신나 뿌리는 이런 행동을 김관진 국방장관 이하 육군 장병들께서 또 하셨네요. 이 이야기도 오늘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하여튼 이 두 가지를 좀 주제로 해가지고요. 또 여유가 되면요. 김여진 씨 요즘 사회적 발언으로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김여진 씨 뭐 방송 출연 문제가 또 이게 불거졌네요. 뭐 이 이야기는 방송인의 한 사람으로서 뭐 시청률은 얼마 안 나오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이 이야기도 오늘 시간이 좀 되면은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자료화면 보시고
땡방 뉴스를 열어야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비가 좀 많이 내려가지고 대통령께서 외출을 안 하신 모양이에요. 삽질하는 거 다음으로 싫어하는 게 비 맞는 건지. 그래서 땡방 뉴스라네요. 대통령이 떴다. 한 주 쉬셨네요. 장마철 특집으로 한 주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자료 화면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조금 힘들었어요. 사실 뭐 일주일에 뭐 큰 거는 한 두세 건씩은 꼭 쳐주시는데, 뭐 비 내리고 이래가지고, 집에서 쉬셨는지 청와대에서 별로 뭐 일을 많이 안 하셨네요. 일을 별로 많이 안 하셔가지고, 오늘 방송 준비하는데 이거 뭐 뭔 내용으로 해야 되나, 이거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래서 대통령 이러시면 안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보라 같이나, 뭐, 비바람이 부나,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계속 삽질 하셔야 됩니다. 뭐,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삽질은 아니죠. 하여튼 제 방송을 위해서라도, 쉬시면 안 돼요. 그, 뭐, 얼리버드시잖아요. 뭐, 그죠? 새해에도 하루밖에 안 쉬시고 일하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대통령이다. 이런 자랑도 하셨는데, 자꾸 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나라가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셔야 돼요. 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화면은 좀 준비가 안 됐고요. 자료화면 없이, 본격적인 얘기. 나라와 조국을 위해 삽질한다. 삽질 잘하고 계신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질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요. 아무래도 제가 뭐, 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남북관계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네요. 지난주에, 북한 정부의 대변인이 있는 줄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별로 이런 발표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에서 뭐 보통, 북한에 또 여러 기관들이 많고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당에서 이렇게 입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고사령부 명의로 성명서가 며칠 전에 나오고, 바로 뒤이어서 정부 대변인 성명이 나왔어요. 문제의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요. 최근 백골 부대, 유명하죠, 백골. 백골 부대 뭐, 출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참, 군대 가는 것도 참 괴로운데, 또 이제 논산훈련소 갔다가 이쪽으로 이제 빠지면은 인생 뭐 참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이 백골 부대 하면 안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아무튼 이 백골 부대를 비롯한 전방 부대에서 우리 군대와 체제를 존엄하는 중상 모독하는, 우리 군대와 체제 존엄을 중상 모독하는 구호를 내걸고 방공화국 적대감을 고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참 제가 옮기기도 참 민망한데, 그 최근 우리 언론에 나갔어요. 일부 언론에서 강원도 철원에 있는 백골 부대 등 일부 전방 부대가 장병 정신무장 등을 위해 처부수자 북해군 때려잡자, 북한, 최고 지도부, 이거 좀 제가 그래요. 부간 참시 누구누구, 능지처참 누구누구, 이런 구호를 내걸고 훈련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도를 했다랍니다. 이건 뭐 좀, 이게 무슨 60년대도 이제 또 아니고요. 이건 이제 50년대, 50년대 수준의 구호를 걸고 군인들이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 표적지 사건보다 더한 거죠. 부관 참시를 하자, 이런. 지금 이게 뭐 이조시대도 아니고, 능지처참을 하자, 이거 참. 북한에서 이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죠? 이명박 대통령을 능지참참하자. 이명박 대통령 할아버지 묘소를 가서 아버지 묘소를 찾아가지고 그걸 부관 참시하자. 이런 구호를 휴전선에다 걸고 인민군들이 훈련을 한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꼭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이런 구호가 걸렸다는 거예요. 참, 정신이 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참, 뭐라 할 얘기가 없네요. 제가
그래도 우리 정부인데, 우리 정부를 또 대놓고 정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을 대놓고 이거 뭐 정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민망하긴 한데,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뭐 참 유체 이탈 상태도 아니고요. 이게 어느 뭐 수준을 넘어가면 도를 뭐 북한에 대해서 뭐 그래 구호를 걸 수도 있어요. 뭐 군인들이 북한이 주적이니까, 국방백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또 북한하고 전쟁하자고 훈련하는 거니까요. 구호를 내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껏 해야죠. 이게 뭐 표현이, 그리고 뭐 다 떠나서 뭐 대통령이 통일이 도둑처럼 통일이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한번 논란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아니, 비유를 해도 그죠? 뭔가 좀 품위가 있고 좀 격이 있게 좀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표현이 초등학생들 옛날에 방공 걸기 대회 하는 수준의 이거 뭐 구호 아닙니까 이게? 그죠? 격조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란데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이게 뭐 무슨 초등학생 보이스카우트 모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부관 참시, 능지 처참, 처부수자, 때려잡자, 이건 뭐 사실 뭐 다른 데 따라서 어휘력 구사도 그죠? 좀 격이 없고 품격이 좀 떨어진다. 그죠? 뭐 예전에 뭐 박정희 시절에 뭐 초전박살 이런 거 좀 군대 용어, 이것도 뭐 사실 수준 높은 용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뭐 참 군인들 다 성인들 데려다 놓고, 어린이들 뭐 장난하듯이, 이 어린이들 뭐 골목에서 전쟁놀이 하듯이 이런 구호가 내걸리는 건 거의 또 지적 수준이 좀 의심스러운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북한의 어떤 반발 문제는 떠나서 한국군이 어느 정도 수준은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국방위원 그 국방부 장관이나 뭐 이런 분들 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머리도 좋은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어휘력이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건 뭐 때려잡자, 처부수자, 이건 참 초등학교 웅변대회에서나 나올 만한 어휘 사용 아니에요, 그죠? 좀 뭐 멋있게 좀 뭐 하면 안 됩니까? 누가 잡아갑니까? 북한에서 싫어하나요? 좀 멋있는 용어를 쓰면은. 하여튼 이런 좀 수준 낮은 이런 구호를 내걸고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뭐 북한에서 야 이게 뭐 나를 한번 때려다오, 그죠? 우는 자식 자꾸 때리고 있는데, 울고 싶은데 자꾸 때리는 꼴이죠 지금. 그럼 뭐 북한이 자꾸 명분이 쌓여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뭐 지금 벌써 명분은 쌓일 만큼 쌓였죠. 무슨 행동을 해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봐도 아유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극단의 도발을 걸어온 조건에서 도발에는 단호한 징벌로, 전쟁에는 무자비한 보복 성전으로 대답해 나설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이명박 정부의 이런 무분별한 처사를 새로운 선전포고로 간주를 하고 해당한 군사적 보복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안 그래도 뭐 지금 육해 공군 및 그 표적지 사건으로 뭐 조선인민군 조선 적이대인가요? 노농 적이대. 그러니까 뭐 그 군사적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지금 군사적 보복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판이었는데, 여기에 뭐 이제 또 불을 지른 거죠. 질러가지고 지금 군사적 보복을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죄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단행할 거다 군사적 보복 조치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식의 강한 제재 조치로, 뭐 어떤 제재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뭐 그동안 군사 보상 합의가 파기될 것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뭐 이미 다 파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뭘 또 파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군사적 보장 조치들이 파기될 가능성,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무시무시한 이제 그 수사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북남 사이에, 남북 사이에 오직 불가불이 오가는 물리적 결산만이 남아있다. 물리적 결산이라는 건 뭐 다 아시겠죠. 뭐 한판 붙자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전군, 전민, 전민족적인 보복성전으로 이 땅의 역적 패당, 이명박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성업을 성취할 것이다.
조국통일을 하겠다네요. 이거 뭐 무슨 뜻인지 말만한 분은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뭐 전쟁하겠다라는 뜻으로밖에 이건 뭐 안 읽히는 거죠. 이거 참 뭐 물론 뭐 이게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지 아닐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사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거 반증하는 거죠. 게다가 문제는 뭐 옛날에도 김영삼 정부 시절 도 그랬고요. 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런 말들이 오고 간 적은 있어요. 남북 관계가 일시적으로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었기 때문에 뭐 연평 해전이라든지 얼마 전에 뭐 그 서해교전 뭐 몇 주 전이라고 해가지고 또 방송에서 별 희한한 걸 다 하더라고요. 제가 뭐 보면서 참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희한한 뭐 특집 방송을 하고 뭐 방공 드라마, 방공 영화 막 틀어주고 뭐 포항 속으로인가요? 포화 속으로 그래서 뭐 고향 분들을 이렇게 좀 내세우기 위해서 만든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영화 뭐 특집이다 해가지고 6.25 특집으로 이런 방공 드라마 막 내보내고 이게 뭐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막 날 정도의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뭐 지금 분위기가 뭐 예전에도 그렇게 뭐 서로 치고받고 한 적은 있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앞으로 이제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뭐 서로 일시적으로 좀 긴장이 높아지고 이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하더라도 남북 사이에 어떤 대화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또 협의를 해가지고 뭐 대책을 내고 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사실 뭐 아무런 그 제동 장치가 없어요 지금. 뭐 대화 비밀 접촉 뭐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비밀 접촉했다는 사실 자체가 막 폭로가 되고 뭐 녹취록이 공개될 판이고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형국에서 뭐 만약에 이제 뭔가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여기 뭐 군사 보장 조치들 이런 것들을 다 파기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뭐 통신 방법도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지금 높아져 있는 형국이죠. 게다가 뭐 북한이 지금 그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이루겠다 보복성전으로 뭐 이건 뭐 사실상 뭐 전면전을 하겠다 이런 말 막 공공연하게 지금 오고 가고 있는 형국인데 뭐 이게 뭐 반기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이 말이 자꾸 이런 말들이 오고 가면 그죠? 어떤 식으로 이게 물리적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봐요. 이게 좀 심각한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뭐 비밀 접촉서 녹취록 공개 문제, 그 다음에 뭐 대북 전단 살포 문제, 그리고 뭐 이제 임시국회가 어제 그저께 개원을 했죠. 이제 뭐 본격적으로 아마 논란이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북한 인권법을 한나라당에서 통과를 시키겠다. 지금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법 문제, 뭐 이와 관련해서 북한 쪽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통과될 경우에 뭐 아주 적극적인 물리적 행동으로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 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고 또 6월 뭐 꽃게철 아닙니까? 뭐 6월은 거의 지나갔지만은 오늘 뭐 7월이 돼서 꽃게철은 좀 그래도 큰 충돌 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긴 한데 뭐 아직 뭐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7월 때면은 아마 림팩 훈련이 있을 거예요. 또 한미합동 군사훈련,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또 예정돼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마치 그 면도날 위해서 줄타기를 하는 듯한 이런 위험한 정세가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여기다가 그 뭘 쓸데없는 구호를 그 뭐 구호 내건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군인들이 뭘 얼마나 정신무장이 되겠어요. 오히려 국민들 비웃습니다. 요즘 사병들 다 똑똑한데 이 양반들이 무슨 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서 미래로 왔나. 뭐 참 어이없다 이런 생각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사병들이 정신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신이 나가버리죠. 이렇게 되면 정신이 풀어집니다. 지금 뭐 별 효과가 또 이게 지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이 불투명한 이거 쓸데없는 짓이죠. 이런 걸 해가지고 북한을 또 이제 자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디 뭐 좀 변태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명박 대통령, 김강진 국방위원장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성생활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신건강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데 이게 무슨 성적으로 변태적 취향이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예? 이런 걸 뭐 이른바 메조키스트라고 그러죠. 예. 나를 좀 때려달라. 예. 나는 맞으면은 뭐 행복해.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때릴 때까지 계속 약을 올리는 거죠. 나를 한 대만 때려달라. 뭐 그 아까 제가 지금 채팅창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못 봤는데요. 뭐 선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글을 아까 글을 쓰신 분이 있으셨죠. 얼핏 봐가지고 선거 때문에 선거용으로 이러는 건가.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뭐 지금 총선 대선 뭐 희망이 거의 없죠. 그래갖고 차라리 나를 한 대 때려라. 예전에 뭐 돈 싸들고 들어가고 때려달라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죠? 총풍 이른바 총풍 사건이라고 그래갖고 이회창 지금 자유선진당 후보가 되긴 했지만 한때 이제 한나라당을 이끌었던 이런 사람들이 선거용으로 한 대만 때려달라 뭐 이래갖고 돈 싸들고 이제 뭐 북한하고 접촉을 시도했다라는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이게 무슨 그죠?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거 뭐 완전히 때려달라고 하는 꼴 아닙니까? 북한에서 뭐 그래서 자제하나요? 이명박 대통령에게 뭐 쾌락을 행복을 기쁨을 주기 싫어가지고 안 때리는 건가? 서로 뭐 신경전 하는 겁니까? 서로 뭐 이게 뭐 하는 저는 행동인지 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안 그래도 국민들은 지금 불안불안해 죽겠는데, 그죠? 미스터 김님, 그죠? 전쟁 일으키려고 이게 무슨, 그죠? 전쟁 일으키려고 하고 4대강 예산 들고 튀려고 그러는 건가요? 진짜? 이거 뭐, 저 우스갯소리로 제가 먹튀 정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4대강 삽질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다고 좀 봅니다. 5년 동안 열심히 벌어가지고, 뭐, 하와이로 갈 건지, 오사카로 갈 건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도망가기도 힘들어요. 도망도 안 됩니다. 인천공항 가깝죠. 북한이 뭐 포항 쪽, 부산 쪽에서 이제 배가 나가는 걸 다 막을 거다 뭐 이런 전술이 있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조갑재 씨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포항을 공격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도망갈 데도 없어요, 지금. 큰일 납니다, 이명박 대통령. 인천공항은 제가 알기로는 북한 왜 공항을 그런 데다 만들어놨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안보 불감증이죠. 이 양반들이 안보 얘기하지만은, 실제는 제가 보기엔 안보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어요. 행정수도도 웬만하면 대전으로 이전을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이명박 대통령이 제가 보기엔, 노무현 대통령이죠. 오히려 뭐, 한나라당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준 것 같은데, 그때 해가지고 이전했으면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좀 발이라도 편하게 뻗고 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다 공공연한, 아는 얘기지만 북한의 장거리포 사정거리가, 오산까지 지금 다 날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청와대가 불안하죠. 포 쏘면은 몇 분이면 날아올 텐데, 연평도 꼴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참 답답합니다. 좀 조만간에 뭔 일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근데 문제는, 뭐 이명박 대통령이 취향이 그래가지고, 그래요. 뭐 그런 걸 쾌감을 느껴서 그런다라는 건 제가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뭐 개인 취향이야,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뭐, 그죠, 뭐 동성연애를 하건 뭘 하건 뭐, 그죠. 그게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준다면야, 뭐 개인의 어떤 사생활 가지고 뭐 문제를 삼고 싶지 않습니다. 뭐 자유민주주의인데 무슨 짓인데 못 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공적인으로 다른 사람 타인들한테까지도 피해가 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거 대통령 한 사람 그죠, 성적 취향 때문에 국민들 다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뭐 그 얻어 맞고 싶으면은요, 그 대통령 임기나 끝난 다음에 그러세요. 지금 제발 좀. 저는 그런 취향이 없습니다. 저는 뭐 그걸 싫어요. 저는 뭐 제 얼굴에 뭐 어디 스쳐서라도 한 대 맞기 싫습니다. 포 맞고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또 흥미로운 또 추가 발표가 있었어요. 29일 날 그저께죠. 북한의 조국통일 평화위원회 조평통이라고 이른바 하죠. 거기서 청와대 통지문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 남쪽에서 수령을 거부했다네요. 남쪽에 수령을 거부해가지고 북한의 관영 중앙통신에서 통지문 내용을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요즘 북한이 이거 뭐 공개하는 게 공개하는데 이제 재미가 붙었나봐요. 30일날 이제 통일부 북한의 보도가 나오니까요. 통일부 관계자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판문점 적시자 채널을 통해서 전통문이 아니고 서한 형식의 통지문을 인편으로 받아가라고 했다, 북한 쪽에서. 그래서 수발신 명의를 문의하니까
조평통이 청와대에 보내는 문건이다. 라고 해서 개통을 밟아보고 내부적으로 판단해 수신 거부했다.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수신 거부 이유가 조평통은 이제 대남 선전기구고 청와대와는 이제 격에도 안 맞고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이제 안 받았다. 예. 근데 이제 왜 이걸 알리지 않았느냐? 예, 제가 보니까 뭐 걸리는 게 있으니까 또 안 알렸겠죠.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고 북한에서 최근 대남 공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뭐 조평통이 청와대에 보낸 게 선전용이니까 그쪽에서 공개하면 확인해도 문제가 될 수 게 없다 판단해서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공개를 안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뭐 이제 뭐 알긴 안 거죠. 뭐 좋은 내용이 없었겠죠. 그럼 뭐 빤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누가 봐도 빤한 거죠. 예, 누가 봐도 빤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근데 북한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요, 뭐 아까 말씀드린 정부 대변인 성명하고 이제 유사한 내용들이 전문에 쭉 들어갔고요. 근데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요. 예, 흥미로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저들이 지은죄로 하여 D가 캥긴 괴뢰 당국, 이명박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부당한 구실을 대면서 통지문을 끝끝내 접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른바 표적지 사격 훈련, 표적지 사건과 관련해서 남측이 적절치 못한 일이었으며 관하 부대들에 해당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우리 측에 사실상 사죄의 뜻을 표시해왔다. 예, 이런 폭로가 또 있었습니다. 이거 국민들 전혀 모르는 얘기죠. 예. 이 양반들이 뭐 취향이 변태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뭐 얻어맞고 싶어갖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제 뭐 당장 사고는 치고 겁은 나니까 적절치 못한 일이었다. 관하 부대에 해당한 조치를 취했다. 뭐 이런 쪽에 통보를 북한 측에 입장을 표명을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과의 뜻을 표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뭐 북한에서 뭐 보복을 하겠다 이러니까 좀 겁은 나고 그럼 겁나면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또 해 하고 이게 무슨 뭐 성격장애예요. 이거 왜 그럽니까? 응? 아니 사과를 했으면 지금 겁이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북한에서 뭔가 물리적 행동을 하면 걱정이 되고 겁이 나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또 숨기고 이 양반들이 아주 이중 플레이가 몸에 뱄어요 이제. 그죠? 국민들한테는 뭔가 뭐 북한을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죠. 뭐 천안함 연평해전이 뭐 천추의 한이다. 뭐 끝까지 뭐 보복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걸 제가 보도를 봤는데 뭐 앞에서는 뭐 완전 람보예요. 그죠? 국민들 앞에서는 람보인데 아니 뭐 북한 사람들만 만나면은 무슨 사과가 아닌데 뭐 사과인 절충안을 내달라고 얘기를 하진 않대. 뭐 돈 봉투를 주질 않나. 그죠? 국민들 앞에서는 뭐 큰 소리를 빵빵 쳐놓고 뒤에 가가지고는 미안합니다. 뭐 적절치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거 못하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거 뭐예요? 앞에서는 람보인데 뒤에 가면은 이거 뭡니까? 완전 비겁쟁이로. 이거 뭐 무슨 성격장애도 아니고 뭐 지킬박사와 하이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근데 꼭 이게 제가 뭐 이런 말이 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폭력 남편들 있어요. 폭력 남편들 있죠. 그 뭐 집안에서 이제 처자식들 괴롭히는 그런 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죠? 예. 처자식들 괴롭히는 분들이 있는데 그죠? 예. 앞에서는 남보. 여기 제가 얘기하는 건 남보가 아닌데요. 여보, 람보 있잖아요, 람보. 그 영화, 미국 영화. 뭐, 베트남 가가지고 막 총질해 대고 막 혼자서 뭐 일개 사단은 죽이고 막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람보. 그겁니다, 그거. 앞에서는 람보예요, 지금. 뒤로 가면 여보는 아니죠, 이게 뭐예요. 뒤에 가면 여보. 이것도 뭐 도파민님, 뭐 비슷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하네요. 여보. 예. 뒤에 가면 뭐, 앞에서는 막 내가 뭐 다 죽일 것처럼 그냥 난리를 치고 뒤에 가면 여보 사랑해요. 이거 뭐 이런 꼴이 나고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요런 거는 요런 멋진 비유는 사실 이게 운율이 맞아야 되는데요. 보자로 끝내야 되는데 무슨 보가 있나요? 뒤에 가면은 뭡니까? 꾀본가요? 하여튼 한번 듣고 오늘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주세요. 앞에서는 람보, 뒤에 가면 무슨 보일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앞에서는 진짜 뭐 북한군을 다 그냥
당장 뭐 압록강에 평양에다 태극기라도 꽂을 것처럼 태극기를 맨날 휘날리는 양반이 정작 북한 사람만 만나면 돈봉투 들고 가지고 아유 사랑합니다 사실은 한 번만 만나주세요 뭐 이러고 앉아있고.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아니 그렇게 한번 사과를 했으면은 예 씨알소리님 아 대단하십니다. 예? 제가 좀 방송용어로 약간 부적절한데요. 예 그래도 뭐 하겠습니다. 뭐 이거 뭐 일반적으로 이게 좀 나쁜 표현이긴 하네요. 그죠? 앞에서는 남보 뒤에 가면 갈보네요. 이거 저 인터넷에 좀 많이 활용해 주세요. 이거 제가 오랜만에 씨알소리님하고 이제 집단지성으로 예 이거 멋진 이제 속담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앞에서는 남보 뒤에서는 갈보. 딱 맞네, 딱 맞아요 이거. 예? 딱 맞습니다. 야 역시 우리 집단지성의 힘 이게 대단합니다. 예. 뭐 멋진 문구를 만들었어요. 이명박 대통령한테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 제가 나중에 뭐 글 한번 쓰면은요. 요 문구. 제가 꼭 인용하겠습니다. 요 글을 한번 써야 되겠네요. 예. 근데 좀 글로는 좀 그런가요? 좀 너무 거친가? 근데 뭐 제가 뭐 그죠? 비주류 시사평론가고 예, 주류 세계의 이런 표현들, 뭐 격조 높은 표현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그죠? 뭐 갈보. 예. 딱 맞아요. 그죠? 딱 맞습니다. 예, 제가 원고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갖고요. 참, 문제는 거기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원고료 나오면은요, 예, 제가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퀴즈의 상품으로, 뭐, 퀴즈는 아니고요.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예, 오늘 상품으로 제가 쓴 책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씨알소리님. 예, 저희 출연진들한테, 메시지 보내셔가지고요, 예, 전화를 주세요. 주권방송으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책을 3권 냈는데요, 3권 뭐 다 드릴 수는 없고, 네, 한 권은 보내드릴 텐데, 뭐 저도 뭐 제 책에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제 책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처벌을 받는다는 점만 참고로 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뭐 여러 구속됐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아무튼 보내드릴게요. 씨알소리 뭐 제가 드릴 게 없어요. 책밖에. 뭘 드리겠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예, 제 책을 아직 안 보셨다면은 예. 빨리 보시고 소각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이 재밌습니다. 그래도 나름. 예, 뭐 꽤 팔렸어요. 하룻밤이면 읽어요. 예, 제가 잠 못 잡니다. 제 책 보면은요. 꽂혀요. 팍 꽂힙니다. 확 와요. 근데 하룻밤 안에 웬만하면 하룻밤 안에 보시고요. 소각 처리 부탁드리겠어요. 가지고 계시면은 예, 기소당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네, 7조 예. 최근 미사일 전략, 예, 북한의 미사일 전략을 제가 증보판을 어디서 하나 구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보판. 그게 제일 최근에 나온 거예요. 예, 재밌습니다, 그거. 예, 뭐 저 혼자 쓴 건 아니고요. 저는 뭐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심심하면 중간중간에 퀴즈를 한 번씩 이렇게 낼게요. 그래갖고 제 책이 이거 뭐 제가 보니까 뭐 여기저기 좀 굴러다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뭐 서점에서 팔 수도 없고요. 예, 어떻게든 좀 예,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도파민님 아직 못 보셨어요? 실망입니다, 진짜. 제가 도파민님 정도는 나름 애청자신데 봐주셔야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저 인세도 없어요, 그 책. 사실 뭐 그 출판사에서 인세를 내준 것만 해도 고맙죠. 출판사가 목숨 걸고 책 내는데 뭐 인세까지 제가 뭐 바라겠습니까? 예. 근데 아무튼 예, 오늘 아주 뭐 멋진 말 나왔습니다. 앞에서는 람보, 뒤에 가면 갈보. 예,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 이게.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거 또 빈정거렸어요. 빈정거린 건 아니고, 아니 앞에선 이래놓고 남측은 이번에 또다시 극악한 도발 행위를 감행함으로써 그것이 모두 거짓이었으며 도발의 장본인이 다름 아닌 청와대와 군부 우두머리였다는 걸 스스로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떠넘길 수 있었어요. 뭐냐면 아예 그 사과를 안 했으면은 그 실무자들이 그 밑에서 좀 과잉 충성을 한 거다. 뭐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한 건 아니다. 국방부 장관은 뭐 이게 지금 뭐 상관이 없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을 일입니다. 근데 괜히 가가지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이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하는 일이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돼버린 꼴이 된 거죠. 예, 참 이건 이제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제 점점 더. 그러니까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꼭 뭐 일을 꼭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겠다고 안 되는 머리로 그죠? 예, 2메가바이트로 뭔가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면은 이게 분명히 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전면적 군사보복, 무자비한 징벌 조치, 예? 뭐 이런 게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참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는 저 정권 유지 차원에서요. 사실 제가 민주노동당 당원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하루라도 좀 임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죠? 예, 뭐 그렇긴 한데 그 정이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면은요, 제가 청와대 진짜 무급으로 일하겠습니다. 저 어차피 뭐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 무슨 안보 자문위원이라도 한번 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최소한 뭐 이런 사고가 나지 않거나 아니면 망신을 당하지 않거나 이런 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실 좀 민망하고 창피하기도 해요. 이게 뭐 대통령이 좋아서 이러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서 이건 뭐 좀 수준 이하 아닙니까? 이거는 창피합니다. 이제 좀. 예?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요. 고개를. 제가 무료 자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가능하다면은요, 저 정신건강 상담도 해드릴게요. 제가 뭐 무슨 뭐 그런 뭐 의사, 정신과 뭐 자격증 이런 건 없지만은 제가 또 운동을 오래 하면은 요런 정신 상담 이런 데도 능력이 좀 생겨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운동이라는 게 사람들과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일이, 대화를 하고 사람들에게 정신을 치유해주고, 올바른 좀 생각을 갖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게 이제 운동의 거의 활동의 80, 90%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정신치료 문제, 그리고 변태적인 이런 성적 취향, 이런 것도 제가 좀 조언해줄 수 있습니다. 무료로 할게요. 불러주세요. 그리고 좀 바쁘시면요. 어차피 뭐 맨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땡방 뉴스를 일주일에 1시간 보세요, 그냥. 제가 뭐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대통령, 솔직히 저만큼, 대통령, 김문수 씨 보십시오, 김문수 씨. 삽질한다고, 뭐, 대통령이, 뭐, 간이 작다고. 저희 그거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욕이나 하잖아요. 저도 뭐 욕은 하지만은, 진짜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충원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정파, 사상과 정견의 차이 이런데 너무 그죠? 이념 편향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걸 뛰어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충고를 좀 듣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방송에도 말씀 좀 드렸는데요.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저를 청와대에 초청을 하셔갖고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해도 도와드릴 방법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튼 좀 제발 좀 지금이라도 북한에서 이런 말을 했네요. 당장이라도 사과하라. 그러니까 사죄를 안 하는 말을 좀 오히려 참 이게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좀 말씀 좀 드렸죠. 남측에서 북한 정부 대변인 발표가 사과를 하고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 표현이 정확히 아마 이제 사과를 하고 그 책임자들을 처벌을 하면은 빨리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당장 한판 붙자 이런 거 사과니 처벌이니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한 의미가 담긴 건 아니지만은 이거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히려 이 구절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과를 하라는 얘기는 좀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전쟁할 거면 그냥 사과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날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죠?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사과를 좀 하고, 이미 한번 사과를 했잖아요. 그죠? 또 한다고 큰일 납니까? 그럼 어차피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100번 할 수 있잖아요. 1000번도 하고 10,000번도 하고.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사과 또 하세요! 거짓말, 미국한테도 거짓말 하잖아요. 뭔 상관 있어요, 그냥. 또 하고 또 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사과를 하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제가 보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북한 인민무력부장 사진을 걸어놨대잖아요. 직무실에. 제가 보니까 이 양반 내가 보기엔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관진 국방장관. 자꾸 이런 일을 지금 보니까요. 이명박 대통령, 북한의 전쟁을 지금 제가 보기엔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명박 대통령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제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간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왜 직무실에다가 북한의 인민무력부장, 사진을 왜 걸어놔요, 그거.
뭐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이 나오니까 내가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을 보면서 맨날 뭐 북한 지금 인민무력부장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걸 보면서 적개심을 키우고 뭐 고민을 하기 위해 걸어놨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직계가요.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는 행동을 보세요. 김관진 국방장관이 들어선 이후에 자꾸 북한에 남침을 유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북한이 자꾸 때려달라고, 그죠? 자꾸 그 기회를 만들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 솔직히 직접 지시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예비군 훈련 표적지는 이렇게 써라. 그죠? 휴전선 인근에다가 이런 구호를 내걸고 전쟁 훈련을 해라. 이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하신 게 아니죠. 제가 보기에 김관진 국방위원장이라네요. 예, 국방부 장관이 지금 한 일인데, 이 양반이 이거 하는 행동 이상하잖아요. 북한한테 자꾸 명분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오히려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이거 엑스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김관진 국방장관. 이 양반 이거 정리를 안 하면요. 큰 코 다칩니다. 왜 자기 직무실에다, 그죠? 인민무력부장 사진을 걸어놨을까? 혹시 그 사람이 상관은 아닐까? 예? 이명박 대통령이 진지하게 한 판단, 사상 검증을 해봐야 돼요, 지금. 저한테 그것도, 이 양반도 저한테 넘겨주세요. 제가 어떻게 한번 검증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제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몇 마디 해보면은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습니다. 몇 마디 해보면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 양반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보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인척관계도 한번 잘 조사를 해보시고요. 대통령께서 이 양반이 의도적으로 이러는 거 아닌가 지금? 예? 북한한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죠? 네, 그러는 거 아닌가, 이거. 지금 난파된 거 아닌가, 혹시. 네, 오랫동안 군부에서 암약한 거 아닌가. 탈북자하고 혹시 뭐 탈북 여성과 관계가 없는지, 요런 주변, 여성 관계도 한번 잘 조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뭐 그런 사건 있었잖아요. 예, 탈북 여성, 이름을 까먹었네요. 예? 요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요. 어쨌건 저는 김관진 국방장관 더 진짜 큰 일을 당하기 전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좀 정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사과해요. 어차피 밥 먹듯이 하니까요. 그죠? 예. 국민들은 다 했잖아요. 예,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예. 그죠? 국민 앞에 고개를 사죄를 뭐 드리고 이런 거 했다가 또 뭐, 이제 캐나다산 소고기도 다 수입하잖아요. 그죠? 뭐 어차피 막 가는 건데, 뭐, 사실 사과 1000번, 10,000번 더 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또 하세요, 그냥. 하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제가 볼 때 위험한 인물입니다. 예. 예. 이 양반의 엑스맨일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일단 불안하잖아요. 지금 자꾸 이제 다음에 또 뭐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북한한테 자꾸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죠? 도파미님.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이 양반도 의심스러워요. 그죠? 자꾸 북한에 남침을 유도하고 있다, 지금. 예? 이 양반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죠? 가족 관계나 이런 걸 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 오랫동안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암약하면서, 그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북한에게 통일의 길을 열어주려고, 그죠? 20년, 30년씩 지금, 그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고정돼 있었던 이런 사람들 아닐까? 예? 제가 우려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하세요. 예? 안 그래도 불안한데. 저는 강추입니다. 그죠? 한 표입니다. 한 표. 예. 이 사람들, 그죠? D가 지금 의심스럽다. 예. 고정맨들, 예. 고정맨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엑스맨에서 고정맨. 예. 뭐 아무튼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잡혀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근데 하는 행태가 이 양반들이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예. 그런 의심이 가가지고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예. 아무튼 그렇고요. 예. 뭐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제가 한 51분인데 지금 한 58분께 제가 보통 방송을 끝내는데 그죠? 또 있어요. 예, 요 얘기는 근데 조금 간단하게 하죠.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저도 의심스러워요. 이것도 왜 자꾸 다리가 무너져도, 예, 이명박 대통령하고 다 왼수진 사람들이 이 4대강 쪽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예, 다 뒷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아니, 하필이면 다리를 무너뜨려도 호국 다리를 무너뜨리나요? 예. 그리고 뭐 왜 일이 나도 고엽제도 외관 미군 기지에서 이게 고엽제가 터지고 이거 미국 쪽도 조사를 해봐야 돼. 제가 보면 백악관에도 지금 간첩이 있어요 지금. 예?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그야말로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그것도 가장 보수적이에요. 이거 뭐 제가 대구 경북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이 외관 지역이, 예, 외관 지역이 이 대구 경북에서 또 가장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왜 자꾸 외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고엽제 사건도 외관에서 벌어지고, 왜 다리가 무너져도 왜 호국다리가 무너집니까? 이게, 예, 매미 루사 때도 이게 끄떡이 없었던, 예, 문화재, 국가문화재잖아요. 외관 호국다리가, 예, 이거 무너진 거, 이거 제가 모릅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고종 간첩들이 일부러 무너뜨린 거 아닌가, 이게 지금. 대구 경북 지역 민심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보루잖아요. 이 뭐 다른 지역은 뭐 이제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지 오래고, 사실 요즘 뭐 대구 경북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죠? 심상치가 않아요. 네, 대구 경북 쪽에서도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죠. 한나라당 그 박근혜 달성군, 박근혜 씨 지역구인 달성군에서도 한나라당 지지율이 뭐 50%대, 예, 뭐 이렇다라는, 예, 얘기가 있습니다. 예,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죠? 그 안 그래도 지금 불안불안한데, 고엽제는, 미국은 왜 또 고엽제를 외관에 가서 파묻고, 그죠? 왜 다리는 외관 다리를 무너뜨리고, 다리도 그냥 뭐 그냥 민주다리, 뭐 혹은 뭐 자유다리 이런 것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전쟁의 달 6.15에 이게 며칠 날 무너졌습니까, 이게? 이거 저 며칠 날 무너졌나요? 예? 지금 바깥에 누가 있나? 홍 PD 이거 25일 날, 25일 날 이야,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음모입니다. 음모. 이거 분명히 이거 확인돼요. 왜 무너져도 6월 25일 날 호국다리를 무너뜨리냐고요, 이거. 외관에 있는 그거를. 제가 보니까 그 4대강 사업하는 사람들, 그저 이게 웬만해서 뭐 매미, 루사, 큰 태풍이, 예, 한반도를 치고 갔을 때도 안 무너졌는데, 그거 뭐 좀 태풍 하나 오긴 왔는데, 그죠? 예, 너무 웃으시면 안 돼요, 도파민님. 그거, 예, 큰일 납니다. 예, 방귀가 나오면 괜찮은데요. 예, 조금 더 나오시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6월 25일 날 호국다리를 무너뜨리냐 이거예요, 외관에 있는. 낙동강 전선의 호국다리를. 예? 이게 뭐, 지금 제가 보기엔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이거 뭐 무슨 간첩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국정원이 제 방송 보고 낄낄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예? 국정원, 오늘도 뭐 국정원 직원들이 상당수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 빨리 내려가세요, 지금, 낙동강 쪽으로. 간첩이 아니고서야 이게 왜, 간첩단이 지금 6월 25일 날 호국다리를 무너뜨리고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심을. 다 엎어놓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그죠? 이게 지금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지금 보니까, 대구에서 또 해평취수장, 예, 이게 단수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단수사고. 그 얼마 전에 단수사고가 났죠? 이틀째 지금, 예, 또 이거 6.25 기념이에요, 거의. 예. 6.25 기념으로 곳곳에서 단수가 나고, 하필이면 또 4대강 지역, 이명박 대통령의 또 최대 치적인 최대 삽질 지역이면서 동시에, 예,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또 뭡니까,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자, 또 이제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한, 박근혜, 박근혜 의원의 또, 그죠, 가장 확 강고한 지지 지역이죠. 예, 대구에 가면 박정희 체육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구미에 박정희 체육관이 있어요. 예, 체육관을 만들어도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박정희 체육관이 있는 이런 지역에서 한 번도 아니고, 예, 지금 두 번째 지금 단수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죠? 예? 그때 지금 5일 동안 10여만 가구가 이 단수를 해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지금 또 여름에 이게 또 봄철 단수하고 여름철 단수하고는, 그죠? 이게 또 차원이 다르죠. 여름에 맨날 이거 덥고 막 찝찝하고 그러면 샤워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단수가 되면 이게 샤워를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 낙동강 횡단 송수관로에서, 예, 누수 현상 복구가 늦어져 가지고 산동면과 장천면 500여 가구 일대 생활용수 공급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예, 그 전날에는 2천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이 됐다네요. 그죠? 이번에 또 보니까 지난번 단수 지역과 또 다른 데예요. 아주 뭐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예, 이명박 대통령을 아주 그냥 골탕을 먹이고 있는데, 안 그래도 온 국민이 지금 우려를 했었죠. 이거 4대강 사업으로 이게 큰 문제가, 재앙이 발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죠? 이게 대구 외관, 예? 그죠? 구미 외관, 또 이런 데만 골라가지고, 예,
제가 보기엔 이건 조직이 있습니다. 예. 물론 조직이 없고서야, 그죠? 일단 국방부 라인 쪽 의심스럽고요. 예. 통일부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국토해양부 쪽, 그죠? 이쪽도 이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 국정원. 제가 이거 좋은 정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뭐 한 명에 1억 원이잖아요. 간첩선이 1억 원인가요? 여러분, 이거 몇 개급 특진할 수 있어요, 지금. 그죠? 이건 지금, 확실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정황상, 왜 6월 25일 날 호국다리가 무너지고, 왜 단수가 돼도 꼭 구미에서 단수가 되고, 그죠? 이거 이상하잖아요. 대통령이 청와대가 나서 사과까지 했는데, 또 이상한 구호라 걸고 앉아있고, 북한한테 자꾸 시비거리를 만들어주고, 제가 볼 때 이거 분명히, 예, 간첩단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쩌면요, 제가 볼 때는 그 간첩단의 수계는 이명박 대통령일지도 몰라요. 그죠? 참 이러면 골 때린데요. 대통령이 간첩이면.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할까요? 뭐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예, 작심을 한 겁니까? 조갑재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한민국을 베트남 만들려고 결심한 건가요? 국정원 직원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예, 청와대부터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럼 큰 건 할지 모릅니다. 오늘 땡방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